김재동 씨 얘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김재동 씨가 MBC 파업하는 현장에 가서 이제 뭐 일종의 뭐 강연 뭐 비슷한 걸 했는데 그때 나온 얘기가 충격적이어가지고 한번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국정원 직원을 만났대요. 이명박 정부 당시에. 그때가 언제냐면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한 1년 있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나서 하는 얘기가 고작 노무현 대통령 노제 사회를 봤으니 일주기에는 안 가도 되지 않느냐. 명계남이나 문성근 같은 사람을 시켜라. 제동 씨도 방송해야 되지 않겠냐. 그 사람이 자신이 VIP에 직보하는 사람이다 라고 털어놨습니다. VIP가 저를 걱정하신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명박이 김재동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재동이 그래서 저는 가서 똑똑히 전해라. 지금 대통령 임기는 4년 남았지만 내 유권자로서의 임기는 평생 남았다. 그리고 그 집 전세다. 잊지 말고 전해라 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라. 국정원 직원 찾아와도 이제 언론에 났으니까 언론에 나기 전에 저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내 입으로 쪽팔리니까 제 언론에 났으니까 얘기해드릴게요. 국정원 직원 별로 겁내지 마세요. 이거 진짜 좀 국정원 직원들이 새겨 들어야 됩니다. 능력이 좀 있어야 돼요. 저 만나는 보고 문자를 국정원 담당자한테 보내야 되는데 국정원 직원이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간첩 잡겠어요. 간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간첩 만드느라고 실제로 북한에서 보낸 간첩을 못 잡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국가 안보의 위기를 초래하는 거고 그런 게 종북적인 행위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한테 보냈어요. 예를 들면 18시 30분 설해마을 김재동 만남 저한테 보냈어요. 제가 전화했어요. 문자 잘못 보내시면 됐습니다. 국정원에 협조한 사람이 깊은 자괴감을 느꼈어요. 이들에게 과연 국가 안보를 맡길 수 있는가? 그렇잖아요. 만났어요 제가. 그거 만나는 거 별일 아니에요. 여기도 다 돌아다니잖아요. 지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있어요. 뭐 고유의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칩시다. 그럼 좀 능력 있게 하라 이거예요. 만났어요. 만났더니 저보고 한다는 얘기가 겨우 그거예요. 노제 사회를 봤으니까 이제 일주기에는 안 가도 되지 않냐. 명계랑 문성근 같은 사람 시켜라. 제동 씨도 방송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때는 진짜 촌놈 시절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술 많이 먹고 진짜 겁대가리 없을 때 왜냐면 뭐가 무서운지를 잘 몰랐어요. 지금 같아서 못했어요. 그리고 가족이 없었던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술이 너무 많이 술도 취하고 뭐 그랬대. 이렇게 계속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웃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간다. 첫째 내 얘기를 잘 들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지금도 생생한 기억이 납니다. 자기가 VIP한테 직보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VIP가 누구냐 물어봤어요. 알지 않냐? 모른다. 알지 않냐? 아니 내가 뽑은 사람이 VIP가 안 돼서 난 모른다. 알지 않냐서 모른다. 그래서 자기가 직보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VIP께서 걱정이 많다고. 내 걱정이 많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서 똑똑히 전하세요. 지금 대통령 임기는 4년 남았지만 내 유권자로서 임기는 평생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 전세다. 잊지 말라고 전해라.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문장을 보면 명계령과 문석은 이미 베리몸이니까 걔들 보고 하라 그러고 너는 아직 젊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협박을 한 거고요. 그렇죠, 굉장히 예. 무서웠을 겁니다. 예, 협박한 거죠. 예. 국정원 직원을 만나본 사람은 알아요. 굉장히 무서웠을 겁니다. 그리고 VIP가 걱정한다는 말은 대통령이 직접 이명박이 직접 김재동을 이름을 꺼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있잖아요. 거의 살인 교사거든요. 살인 교사. 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김재동이. 그러니까 직접 연예계 블랙리스트를 이명박이 직접 만들었다는 증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도 그 충격적인 내용이 있죠. 국정원 직원 겁내지 말라라면서 이야기를 해준 건데요. 이 국정원 직원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문자를 보냅니다. 6시 30분 설해마을 김재동 만남. 이거를
보고하는 그 국정원 상사한테 보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잘못해서 김재동한테 이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게 노트 훔치 들키는 거랑 똑같은 거지. 똑같은 수법. 아니야,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요. 이 국정원 직원이 김재동한테 감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보고하는 문자를 두 군데를 보낸 것 같아. 아, 나 이렇게 보고했어. 너도 알고 있어. 조심해. 이렇게. 근데 이게 헷갈려서 이렇게 문자를 잘못 보낼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왜냐면 이게 김재동을 생각하면서 문자를 보내니까 자기는 상사한테 보내야 되는데 김재동한테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실수는 왕왕 일어나요. 맞아요. 근데 김재동이 자기도 이렇게 대응을 하면서 스스로 멋지다고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무릎이 꺾이면서 너무 무섭더라. 이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첫 번째 문장에서 명계남과 문성근은 뭐 베린 몸이니까 어쨌든 제동이 니는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 두 번째 문장에서 VIP MB가 직접 이제 김재동 이름을 걸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명박 당신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김재동이를 만났고 만남 사항을 보고하는 것을 여기에 청와대에 보고하는 건지 국정원장한테 보고를 한지 아직 불분명하지만 보고 사항이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어느 구체적으로 육하 원칙에 돼 있습니다. 몇 날 몇 시에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보고 완료. 이게 청와대까지 갔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대통령 지시사항에서 만났고 왜 만나서 내가 협박했습니다라고 결과 보고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 건으로만 해도 이명박은 구속감이에요. 이런 게 있죠. 네. 연예인들이 주는 파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이슈를 김재동처럼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확대력이 좀 세지는 거예요. 네. 김재동 자체가 이제 개념 연예인 요 느낌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가시처럼 보였을 수 있죠. 막 이명박에 반대하는 발언 같은 거 스스럼 없이 하고 노 대통령 노제 사회 같은 거 이렇게 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대중적 인기가 부담스러운데 이명박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야. 그 불편한 속내를 어떤 자리에서 털어놓으면 국정원장 밑으로 이렇게 금방 바로 내려가죠. 야 가서 좀 적당히 하라고 해라. 이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김재동은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정말 멋있는 게 이거 아니에요? 지금 당신이 나보고 가지 말라고 해서 내가 안 가면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민간인을 협박한 게 된다. 하지만 내가 가면 이건 협의가 된다. 훗날 당신을 위해서라도 나는 가야겠다 하고 갔다는 거예요. 아 멋있어. 그러니까 멋있어. 이게 국정원 직원이 감화를 받은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여기서 감화받고 김재동한테는 알려줘야겠다. 그러고서 슬쩍 보낸 거 아닌가. 근데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제동이가 저기 했을 수도 있어요. 네. 아니 근데 머리도 모르겠어요. 좋고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되게 할 말 잘 하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그 MBC에서 파업 때문에 PD들이 얘기를 할 때 며칠 전 국정원 문건이 공개된 다음에 그 해당 프로그램이 폐지되면서 김재동이 상처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 PD한테 전화를 해서 김재동이 엄청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김재동이 우는 거는 처음이 아니고 예전에 왜 정혜신 정신상담사 그 심리학자 그분하고 상담할 때도 김재동이 엄청 많이 울었다는 이야기를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겉으로는 되게 잘 싸워지고 있는 것 같지만 온갖 생각과 자괴감이 들고 다음날 아침에 공황 증세가 오고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 사람 엄청난 피해자인 거죠. 얼굴이 그렇게 그려지잖아요. 너무 힘들어 보이잖아요. 네. 안타깝습니다. 우리. 예, 김재동 힘내시고요. 국정원 직원 찾아와도 이제 언론에 났으니까 언론에 나기 전에 전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내 입으로 쪽팔리니까 제가 언론에 났으니까 얘기해드릴게요. 국정원 직원 별로 겁내지 마세요. 이거 진짜 좀 국정원 직원들이 새겨 들어야 됩니다. 능력이 좀 있어야 돼요. 저 만나는 보고 문자를 국정원 담당자한테 보내야 되는데 국정원 직원이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간첩 잡겠어요. 간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간첩 만드느라고 실제로 북한에서 보낸 간첩을 못 잡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국가 안보의 위기를 초래하는 거고 그런 게 종북적인 행위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한테 보냈어요. 예를 들면 18시 30분 설해마을 김재동 만남 저한테 보냈어요. 제가 전화했어요. 문자 잘못 보내신 것 같습니다. 국정원에 협조한 사람이 깊은 자괴감을 느꼈어요. 이들에게 과연 국가 안보를 맡길 수 있는가? 그렇잖아요. 만났어요, 제가. 그거 만나는 거 별일 아니에요. 여기도 다 돌아다니잖아요. 지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있어요. 뭐 고유의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칩시다. 그럼 좀 능력 있게 하라 이거예요. 만났어요. 만났더니
저보고 한다는 얘기가 겨우 그거예요. 노제 사회를 봤으니까 이제 일주기에는 안 가도 되지 않냐. 명계랑 문성근 같은 사람 시켜라. 제동 씨도 방송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때는 진짜 촌놈 시절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술 많이 먹고 진짜 겁대가리 없을 때, 왜냐면 뭐가 무서운지를 잘 몰랐어요. 지금 같아서 못했어요. 그리고 가족이 없었던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술이 너무 많이, 술도 취하고 뭐 그랬대. 이게 계속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웃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자. 첫째, 내 얘기를 잘 들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자기가 VIP한테 직보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VIP가 누구냐한테 물어봤어요. 알지 않냐? 모른다. 알지 않냐? 아니, 내가 뽑은 사람이 VIP가 안 돼서 난 모른다. 알지 않냐서 모른다. 그래서 자기가 직보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VIP께서 걱정이 많다고. 내 걱정이 많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서 똑똑히 전하세요. 지금 대통령 임기는 4년 남았지만 내 유권자로서 임기는 평생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 전세다. 잊지 말라고 전해라. 잊지 말라고. 내가 있어요. 뭐 고유의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칩시다. 그럼 좀 능력 있게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만났더니 저보고 한다는 얘기가 겨우 그거예요. 노제 사회를 봤으니까 이제 일주기에는 안 가도 되지 않냐. 명계랑 문성근 같은 사람 시켜라. 제동 씨도 방송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때는 진짜 촌놈 시절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술 많이 먹고 진짜 겁대가리 없을 때, 왜냐면 뭐가 무서운지를 잘 몰랐어요. 지금 같아서 못했어요. 그리고 가족이 없었던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술이 너무 많이, 술도 취하고 뭐 그랬대. 이게 계속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웃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자. 첫째, 내 얘기를 잘 들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제가 지금도 생생한 기억이 나. 김대동 씨 얘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김대동 씨가 MBC 파업하는 현장에 가서 이제 뭐 일종의 뭐 강연 뭐 비슷한 걸 했는데, 그때 나온 얘기가 충격적이어가지고 한번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국정원 직원을 만났대요. 이명박 정부 당시에. 그때가 언제냐면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한 1년 있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나서 하는 얘기가 고작 노무현 대통령 노제 사회를 봤으니 일주기에는 안 가도 되지 않느냐. 명계남이나 문성근 같은 사람을 시켜라. 제동 씨도 방송해야 되지 않겠냐. 그 사람이 자신이 VIP에 직보하는 사람이다 라고 털어놨습니다. VIP가 저를 걱정하신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명박이 김제동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제동이, 그래서 저는 가서 똑똑히 전해라. 지금 대통령 임기는 4년 남았지만 내 유권자로서의 임기는 평생 남았다. 그리고 그 집 전세다. 잊지 말고 전해라 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라. 국정원 직원 찾아와도 이제 언론에 났으니까, 언론에 나기 전에 저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내 입으로 쪽팔리니까 제가 언론에 났으니까 얘기해드릴게요. 국정원 직원 별로 겁내지 마세요. 이거 진짜 좀 국정원 직원들이 세게 들어야 됩니다. 능력이 좀 있어야 돼요. 저 만나는 보고 문자를 국정원 담당자한테 보내야 되는데 국정원 직원이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간첩 잡겠어요. 간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간첩 만드느라고 실제로 북한에서 보낸 간첩을 못 잡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국가 안보의 위기를 초래하는 거고, 그런 게 종북적인 행위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한테 보냈어요. 예를 들면 18시 30분 설해마을 김제동 만남, 저한테 보냈어요. 제가 전화했어요. 문자 잘못 보내시면 됐습니다. 국정원에 협조한 사람이에요. 깊은 자괴감을 느꼈어요. 이들에게 과연 국가 안보를 맡길 수 있는가? 그렇잖아요. 만났어요, 제가. 그거 만나는 거 별일 아니에요. 여기도 다 돌아다니잖아요. 지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있습니다. 자기가 VIP한테 직보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VIP가 누구냐한테 물어봤어요. 알지 않냐? 모른다. 알지 않냐? 아니, 내가 뽑은 사람이 VIP가 안 돼서 난 모른다. 알지 않냐서 모른다. 그래서 자기가 직보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VIP께서 걱정이 많다고. 내 걱정이 많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서 똑똑히 전하세요. 지금 대통령 임기는 4년 남았지만 내 유권자로서 임기는 평생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 전세다 잊지 말라고 전해라.